FTS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이 확률이 높은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구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구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트레이딩 확률 높은 구간들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것들, 그나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한 원리를 하나 알아볼 거예요. 여기 차트에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잖아요. 이 상승 추세의 초입을 보면요, 보통 초입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급등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탄 같은 이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나왔다고 뭐 무조건 이게 뭐 100%, 200% 상승하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 기업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확률 높은 기업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 재료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보기 앞서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유의미한 추세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를 이 차트에서 표현을 한다면 급등과 많은 거래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급등한 것들, 이런 루닛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큰 추세가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준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추세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뭐 돌파, 올라갈 때 사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조용할 때 눌림목, 조금씩 하락할 때 모아가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통점은요, 이런 식으로 강한 추세가 나와야,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강한 추세가 나와야 그 이후에 이제 트레이딩을 할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이 기준봉 찾는 거, 이 기준봉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기준봉부터 한번 차트에 표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기준봉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강한 추세가 나오고 강한 거래 대금이 나온 것들을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식 관리자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서요, 차트에 기준봉을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할 구간이 어딘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표시하도록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 관리자 띄우시면요, 이번에는 강세 약세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신호를 만들 겁니다. 강세 약세 신호는요, 색깔로 딱 그 기준봉 구간에 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 강세 약세에 한번 기준봉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기준봉 만들기,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봉의 요소를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 자, 기준봉의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등락률이죠. 강한 등락률이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해야 되기 때문에 급등 조건 하나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거래 대금이 뭐 500억 이상, 뭐 8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전 고가를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요소를 넣어서 기준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거래 대금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요,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초록색으로 거래 대금 요소가 나오고요. 거래 대금이 커야 됩니다. 자, 뭐보다 커야 될까요? 저는 여기 기준을 대금 기준이라 쓸게요. 거래 대금 기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거래 대금 기준은 빨간색으로 나왔죠? 이 기준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잡아주냐? 지표 변수에 가서요, 거래 대금 기준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는 한 800억으로 잡겠습니다. 적어도 8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와야 조금 의미 있게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잡을 거니까, 자, 이렇게 8만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거래 대금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만이라고 써주시면 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00억이 됐고요. 자, 다시 수식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여러 개를 겹칠 거니까 우리 그 AND 조건을 넣어 볼게요. 여기 함수에
논리연산자에 가시면요, 여기 and와 or 이렇게 그 관계를 규정하는 함수 예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을 여러 개를 다 합칠 거니까 and 조건을 넣어주겠습니다. and 이렇게 하면 이 이후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엔 어떤 조건을 넣을 거냐? 등락률 기준을 넣어볼게요. 적어도 급등을 하려면 주가 등락률이 한 5% 이상, 7, 8% 이상 급등을 해야겠죠? 자, 먼저 등락률을 수식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등락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 종가를요, 나누기 어제의 종가로 나눕니다. 자, 종가, 요거는 현재의 종가고요. 그리고 나누기 종가하고 괄호 1을 하면요, 이게 어제의 종가가 돼요. 그래서 현재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누고 빼기 1까지 해주시면요, 요게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주가 등락률, 일봉상의 등락률이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락률이 커야겠죠. 자, 뭐보다 커야 될까요? 우리가 잡는 등락률 기준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등락 기준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 등락 기준이 딱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표 변수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표 변수 여기에 등락 기준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몇 퍼센트 상승해야 급등이라고 볼까?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정해주셔도 돼요. 한 8%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8%는 숫자로 표현하면 0.08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15% 하겠다 그러면 0.15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수식으로 넘어와서 자, 등락 기준까지 잡아줬고요. 자,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준까지 추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도 터지고 주가 등락률도 높고 신고가까지 돌파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주식에 큰 수급이 들어왔다.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추세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고가. 자, 신고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신고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신고가 돌파는요, 차트가 있으면 이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오늘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주가, 현재 주가는 종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종가로 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고요. 종가가 커야 됩니다. 자, 뭐보다 커야 될까요? 이전의 최고 가격, 그러니까 신고가보다 높아야겠죠. 자, 신고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함수 설명에 가시면요, 일반 통계 함수 가면 여기에 최고값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쉽게 찾아주는 함수인데요. 최고값 괄호 열고요. 우리가 어떤 최고값을 찾을 거냐? 자, 종가의 최고값.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종가가 있는데 이 종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찾는 겁니다. 기간. 자, 우리가 어떤 며칠 동안의 최고가를 잡을 건지 기간을 잡아줘야 됩니다. 뭐 20일 신고가인지 뭐 60일 신고가인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써줄 거고요. 자, 이 기간도 빨간색으로 나왔죠. 자, 이 컴퓨터가 이 기간이 며칠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지표 변수로 가서 기간을 써주시고요. 자, 기간은 며칠로 할까요? 저는 240일로 해볼게요. 적어도 한 240일 정도 되면 대략 한 1년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기간이 되겠죠. 자, 다시 수식으로 와서 자, 기간은 한 240일 신고가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쉼표에 숫자 1 이렇게 해서 최고가, 종가, 쉼표, 기간, 쉼표 1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1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제를 기준으로 신고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240일 동안의 최고 가격을 구해라,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준 거고요. 그것보다 지금 종가가 더 크다 그러면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인 경우에 이제 컴퓨터가 신호를 발생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수식 검증을 눌러주세요. 자, 이상이 없죠? 자, 저장 누르고 자, 지금 만든 거 띄우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여기 강세 약세를 클릭해 주시고요. 사용자 강세 약세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준봉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러면 차트에 미세하게 지금 핑크색으로 선이 막 하나씩 세로줄로 막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조건에 부합한 캔들만 이렇게 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봉이 나왔던 구간이 어디였는지 차트에서 한 번에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기준봉이 나왔던 구간, 요 구간 전후로 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구간들을 찾는데 좀 집중을 해보면 돼요. 이 구간 안에서 내가 가진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둘러볼 때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 뭐 거래대금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쭉 돌려보면 뭐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구간 안에서
거래대금과 급등이 나온 구간들 있죠. 그리고 동시에 신고가를 돌파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일일이 차트를 눈으로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미리 신호를 만들어 놓고 이 신호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기준봉이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구간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기준봉을 만들었으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전략을 만들어야겠죠. 이 기준봉만 나오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준을 잡고 조금 더 빠르게 종목을 찾고 그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런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종목들의 이 기준봉을 찾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이 날짜 있죠. 이 시기에 이 주식이 왜 올랐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 주식이 올라간 재료들,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주식이 상승했을까? 이 주식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세인가? 아니면 이 시세의 끝물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트레이딩을 할 때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요,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래도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계속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주식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HTS뿐만 아니라 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들, 이 올라간 이유가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막 시작해서 달리려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미 한참 달리고 나서 이제 끝나려는 말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면요, 이 상승한 이유도 함께 같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준 구간들, 이런 중요한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내가 발견을 했다면 이 구간들에 이 주식이 언제 왜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기록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에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차트들을 보면요, 이런 기준봉이 만약에 처음 발생했을 때 기준봉이 나오고요, 주가가 쉬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가를 길게 놓고요, 기준봉이 나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 중간중간 사이를 보면요, 거래대금이 급등하고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쉬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런 쉬는 구간에 우리가 다음 2차 랠리를 위한 트레이딩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이 신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급등이 나오고 이 추세가 발생하고 잠깐 쉬는 구간들, 일반적으로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또 조금 쉽게 찾아놓고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JIP도 보면 기준봉이 어디였어요? 자, 5월 중순에 이때 한 번 있었죠. 아마 이 시기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오는 초입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큰 거래대금과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재정비하는 이런 쉬는 구간에서 다음 2차 랠리를 위한 트레이딩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번에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냐? 기준봉 이후에 쉬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기준봉 이후에 쉬는 구간, 우리가 기준봉을 찾고 이 주식이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2차, 3차 랠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1차 랠리 이후에 이 쉬는 구간들을 한번 기준을 잡고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쉬는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주가가 급등하고 쉬는 구간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심플한 거는 먼저 거래량이 줄겠죠.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가가 급등하고 중간중간 분명 쉬는 구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다양한 기업들 이런 식으로 돌려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줄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도 나오고요. 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기준봉들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봉들이 나오고 중간에 거래대금도 줄면서 쉬는 구간들, 또 급등하고 거래대금 줄면서 쉬는 구간들, 이렇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또 한번 우리가 차트에 표시를 해놓고 요 표시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집중해 봐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기준봉을 찾았으니까 기준봉 이후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약간 쉬는 구간들, 이런 쉬는 구간을 화살표로 좀 보기 편하게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수식 관리자 켜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 거니까 신호 검색으로 들어올게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자, 그리고 이름은 쉬는 구간,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호를 만들 거니까 이번에도 쉬는 구간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요. 그 쉬는 구간에 대한 조건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기준봉 조건을 만들고요. 그 기준봉 이후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기준봉 조건을 똑같이 일단 처음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등락률 조건. 등락률은 종가 나누기 종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1 빼기 1 그리고 여기에서 세미콜론. 자, 우리가 등락률을 이 빨간색을 뭐라고 정해줬어요? 오늘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 괄호 1 어제의 종가로 나눈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일봉상 매일매일 등락률 왔다 갔다 하는 그 등락률 수식이 된다고 했죠. 자, 요거를 우리가 빨간색 글자 등락률로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조건들을 넣어줄 겁니다. 저는 조건 1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여기 함수에 가시면요, 이 다양한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 여기 만일, if, 이 if 함수라는 조건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if 함수를 활용해서 조건을 넣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걸 넣어볼까요? 등락률 기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가가 특정 기준을 많이 급등하면 조건이 되도록 if 하고 괄호 열고요. 여기에 제가 만들었던 등락률 조건, 이 등락률을 넣어줍니다. 등락률. 자, 등락률이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돼요? 등락률 기준보다 커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등락률 기준 뭐로 잡았어요? 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등락 기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등락 기준을 우리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변수로 가서 등락 기준 써주시고요. 등락 기준은 0.08, 그러니까 8%로 잡아줄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나는 더 큰 등락률을 원한다 하시면 숫자를 더 크게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원하는 값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등락 기준보다 등락률이 큰 경우에 신호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쉼표 1이 나와라 라고 입력을 해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쉼표 0이 나와라 라고 입력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그래서 이 if 함수는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요. 앞에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두 번째 칸, 쉼표 두 번째 칸에 숫자가 나오게 만들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숫자 빵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숫자 빵, 없어, 조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조건, 첫 번째 조건, 등락률 조건을 만들었고요. 같은 구조로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번에는 거래대금 조건을 넣을 겁니다. 자, 거래대금도 요거를 조금 응용하면 거래대금 조건 넣을 수 있겠죠? 자, if 만약에 거래대금이 크다면, 자, 거래대금도 거래대금 기준이 있어야겠죠? 똑같이 거래대금 기준 이렇게 쓰고요. 거래대금 기준을 지표 변수에 잡아줄 겁니다. 자, 거래대금 기준. 우리 아까 거래대금 기준 800억 정도 잡았죠? 여기도 똑같이 800억이라고 해줄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8만이라고 써주시면 800억이 되고요.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조건이 거래대금이 800억 이상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쉼표 숫자 1이 나와서 신호가 나와라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쉼표 빵 0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조건 두 번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신고가 조건. 우리 아까 신고가 조건도 기준봉에 포함시켰으니까 신고가 조건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조건 3. 자, 이거는 if 괄호 열고요. 자, 아까 우리 신고가 조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가가 크다. 뭐보다 커야겠어요? 우리 여기 함수 어떤 함수 활용했어요? 여기 최고값 함수 활용했죠. 최고값 함수. 최고값 괄호 열고 종가 쉼표 기간 쉼표 1. 우리 아까 최고값 이렇게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종가가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최고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기간은 안 잡아줬잖아요. 며칠 신고가를 만들 건지 안 잡아줬으니까 여기 지표 변수에 기간을 240일로 잡아주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준봉을 240일 신고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240일 신고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수식으로 와서 자, 그러면 종가가 1봉 전에 240일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 훨씬 더 크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돌파한 거죠. 그러면
쉼표 1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쉼표 숫자 0이 나와라.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자, 조건 1번, 2번, 3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기준봉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준봉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기준봉은 우리가 그럼 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조건 1도 만족하고 곱하기 조건 2도 만족하고 곱하기 조건 3도 만족해라. 그리고 세미콜론. 자,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모두 다 곱하면 기준봉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 왜 우리가 요거를 다 곱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 곱하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숫자 빵이 나와라. 여기 빵을 숫자 0을 입력해 놨죠. 그래서 이 조건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숫자가 0이 나오면 곱하기에서는 하나라도 0을 곱하면 결과가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숫자 1이 나오도록 해야 이 기준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조건 1, 2, 3을 만들고 1, 2, 3을 모두 곱하기 관계로 묶어서 자, 기준봉 수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준봉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기준봉 이후에 쉬는 신호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호로 기준봉 만드는 거였고 우리가 신호로 만들 거 우리는 쉬는 구간을 만들 거니까 기준봉 이후에 쉬는 구간을 여기 그 수식 관리자로 우리가 입력을 넣어줄 겁니다. 줄을 띄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 겁니다. 신호인데 어떤 신호냐? 자, 만약에 자, if 함수 만약에 이번에는 합산을 해줄 겁니다. 합산. 자, 이 기준봉 신호를요 합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나오고 적어도 6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 조금 이상 기간 동안은 그 기간 내에 쉬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최근 5일 동안 다 더했을 때 1보다 크다면 기준봉이 나온 기간 그 5일 이내 범위가 되겠죠.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일단 수식을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일반 통계에 합계 함수가 있어요. 합계, sum. 그러니까 이 기준봉 신호를요 매일매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해라. 괄호 열고 기준봉 그리고 쉼표 6 하고 괄호 닫고 자,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최근 6일치 기준봉 신호를 다 더하는 거예요. 기준봉이 최근 6일치 기준봉 신호를 다 더했는데 숫자 0이 나오면 최근 6일 동안 기준봉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6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봉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일 동안 기준봉 신호를 다 더한 게 숫자 0보다 크겠죠. 1 이상 나오겠죠. 자,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6일 이내에 기준봉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크다. 0. 그러니까 최근 6일 이내에 기준봉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자, 신호를 만족했다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호를 만족하면 쉼표 숫자 1이 나와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와라.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요렇게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조건 1, 2, 3이 모두 만족해야 기준봉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준봉이 최근 6일 동안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 기준봉을 6일 동안 다 더한 거. 기준봉이 나오면 숫자 1이죠. 기준봉이 2번 연속 나오면 숫자 2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했다는 의미거든요. 기준봉을 최근 6일치를 다 더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거는 6일 이내에 한 번이라도 기준봉이 나왔다라면 신호가 발생해라 라고 우리가 함수로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호와 다른 조건들을 합쳐주면 쉬는 구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신호가 만족해야겠죠. 우리 여기 신호 정해줬으니까 신호라고 똑같이 쓰면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신호를 먼저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AND 우리 아까 했던 이 논리연 단자 여기 AND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넣을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신호 우리가 만들었던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신호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 거래대금이 최근 많이 나왔던 거래량보다 줄어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 대비 한 4분의 1 정도 이 줄어든 구간에 표시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먼저 식을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고값 거래량 쉼표 그리고 11 쉼표 1 괄호 닫고 나누기 4 이게 커야 된다. 거래량.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요 마지막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최고값 함수를 썼죠. 최고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최고값을 찾는 거냐? 거래량의 최고값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의 거래량 최고값을 찾을 거냐? 하루 전, 그러니까 10일 동안, 어제 기준으로 10일 동안 가장 높은 거래량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10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을 찾고요. 그 거래량을 4분의 1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로 나눈 거죠. 제일 높은 거래량을 찾고 4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지겠죠. 자, 이 작아진 것보다 부등호 작아야죠. 지금 거래량이 더 작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 신호가 나와라.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이 신호는요, 기준봉을 의미하고요. 기준봉이 발생하고 그리고 동시에 최고값, 그 최근 10일 내에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거래량의 4분의 1만큼 거래량이 감소한 구간을 찾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급등 나오고 거래량 잠깐 줄어든 구간 찾아라를 이렇게 길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시켜준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그냥 말로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컴퓨터 함수로 설명을 할 때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왔는데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수식 검정 눌러주시고 저장 해주시면 자, 쉬는 구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기에 띄워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에 쉬는 구간 표시를 하면 자, 뭔가 초록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막 나왔죠. 자, 요 화살표가 뭐냐? 이 핑크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준봉 구간들을 찾은 다음에요. 이 기준봉 이후에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들, 이렇게 잠깐 쉬는 구간들, 잠깐 잠잠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런 화살표가 나온 구간들,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고 강한 추세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잠잠해진 구간들, 자, 이런 구간에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이 주가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낼 가능성이 있는지, 이 당시에 이슈가 나왔는데 이 이슈가 앞으로 더 연속성이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구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만들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신호 만들어 놓고 이 신호 나왔다고 무조건 뭐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구간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들을 일단 1차 필터링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요, 이 시세가 이후에 연속적인 추세를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결국에 이 기준봉을 만들었던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슈도 있고 뭐 이런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슈로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분류를 하다 보면요, 주가가 한 번 급등에 끝나지 않고요, 연속적으로 적어도 한 보름 이상 추세가 지속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 대기업이 어떤 굉장히 큰 산업적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기업 개별적인 어떤 수주 공시가 굉장히 잘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M&A, 뭐 매각, 인수합병 뭐 이런 재료들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보통 발생을 하면 기준봉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봉을 나왔던 구간에 어떤 재료와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먼저 맞추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조용한 구간들, 그 이후에 그 다음 시세를 준비하면서 어느 구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구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 기준봉을 우리가 이렇게 차트에 띄워봤는데 종목을 이 기준봉에 나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또 좀 우리가 추려서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봉에 우리가 만들었던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쉽게 찾는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우리가 이 기준봉 만들 때 넣었던 이 조건들 있죠. 이 조건을요, 이 원리를 그대로 검색식에 적용을 해서 만들면 이 최근에 기준봉에 나왔던 종목들을 쫙 모아서 필터링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종목들을 쫙 리스트업 해놓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종목, 나한테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추려 나가는 과정을 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검색식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검색이라고 하면 0150 조건 검색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여기 조건식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이제 검색식을 만들 건데요. 자, 첫 번째 조건. 등락률이 우리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등락률이 적어도 8% 이상 나온 거를 우리가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한번 첫 번째 정의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등락률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 기간이라고 써주시면요. 기간 내 등락률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최근 적어도 한 6봉, 한 6개 봉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종가가 8% 이상 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여러분이 좀 많이 찾고 싶으시면 길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나는 최근에 좀 타이트하게 잡겠다 하면 이 기간을 짧게 잡아주셔도 돼요. 저는 한 6일 정도로 잡았고요. 이 급등 조건도 나는 좀 상한가 간 거 막 30% 이상 20% 이상 이런 거 원한다 하면 20%로 바꾸셔도 돼요. 요거는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정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8%로 잡아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조건 넣었어요? 거래대금 조건도 넣었었죠. 거래대금도 800억 이상을 기준봉으로 잡는 조건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간이라 검색하시면 여기에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추가를 하시면 여기 기간 내 거래대금 있죠? 요거를 최근 6개 봉 이내에서 적어도 800억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한번 발생했어야 된다. 자, 그 조건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거래대금 기준봉 조건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조건 우리 신고가 조건도 넣었었죠. 240일 신고가를 돌파했어야 된다. 자, 그것도 한번 조건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왼쪽 상단에 신고가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신고가 조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세 번째 최근 그리고 여기 종가를 고가를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종가로 바꿀게요. 여기를. 자, 종가 신고가인데 최근 한 6개 봉 이내에서 몇 봉 신고가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아까 그 함수 만들 때는 24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40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6개 봉 이내에 240봉 신고가가 나온 경우에 이제 기준봉일 발생했다고 인식을 해라. 그러면 최근 6일 이내에 기준봉 나왔던 거는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요. 지금 사실상 최근 일주일 이내에 기준봉이 나왔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이내에 어떤 주식시장의 테마나 이슈나 어떤 이슈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들이에요. 여기 있다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이슈가 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기업들을 추려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우 하이텍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강한 종목들, 아진산업, 기준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쫙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최근 일주일 이내에 시세가 있었던 종목들 보시면 뭐 덕신하우징, 가온칩스 이 종목도 최근에 기준봉이 나왔었죠. 신고가 돌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유입된 적이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찾을 때 이렇게 검색식까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은요 딱 이 수치 값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기호에 맞게 예를 들어 나는 좀 종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이 신고가를 뭐 60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종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하드하게 보겠다 라고 하면 숫자를 더 키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맥락과 원리입니다. 이 큰 추세와 기준봉에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검색식으로 한번 1차로 추려보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이 왜 올랐나 한번 쭉 돌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들을 고른 뒤에 이렇게 기준봉 구간에서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찾아서 그 다음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거 딱 이렇게 이 차트에 내가 원하는 구간을 표시하는 방법과 검색식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여러분이 뭐 ACTS 활용하다가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기능들 알고 싶다라고 그런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많이 활용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